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맡은 전남대학교 글로벌 수학교육전공 노재희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최대한 추려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일정과 수학 시연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도 앞에 선생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제가 준비했던 수업과 그 과정 그리고 저의 느낌점 위주로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순서는 원래 이렇습니다만 기관 소개하고 저희가 다녀왔던 두 학교 소개하고 저희 실습 목표 그리고 저희가 다녀왔던 일정 그리고 실습했던 내용, 실습 후 저희 생각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일단 생략을 하고요. 목표는 사실 크게 저에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해외 교육 실습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3월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입학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영어로 수업을 심지어 90분씩 2번을 준비하라 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이제 베트남 실습에서의 목표는 꾸옥호기 영재학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육 현장 중에서도 영재 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짧게 배웠지만 그리고 제가 배웠던 훌륭한 교수님들께 배웠던 많은 이론들과 그리고 영어 공부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베트남 문화는 또 어떻게 될지 이 세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일정은 이랬고요.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소개할 부분은 크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꾸옥콕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토가 두 번째 학교인 투안호아 학교에서 있었는데요. 꾸옥콕 영재학교에서의 저희의 첫 일정이 이제 수학 수업을 참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게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사실 생물 수업만 참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 선생님들끼리 아이들의 수준을 모르다 보니까 현지 선생님들께 직접 메일을 보내서 혹시 수업 시연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쭌 후에 이렇게 참관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재학교라고 하니까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느 정도일지 정말 감이 안 왔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받았던 느낌은 약간 이 수업을 했던 반만큼은 고등학교 일반 이과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가 활동 위주로 좀 수업을 준비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저는 사실 이 수업을 계기로 활동의 방향성을 완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약간 문제 풀이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선생님께서 개념 설명을 하시고 그 후에 아이들이 나와서 칠판에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큰 흐름으로 수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짧게나마 주어졌던 시간 동안 준비했던 수업 계획이 이제 이 수업을 제가 참관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제가 준비했던 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나 선생님처럼 현재 선생님께 메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수업의 큰 방향을 다 뒤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수업을 준비했냐면요. 크게 주제하고 활동, 뭘 할지 이 두 가지가 고민이었는데 이제 주제는 정해지다 보니까 활동을 어떻게 꾸릴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조금 더 준비해 보려고 교구 활동이라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현지 선생님과 소통 후에 제가 맡았던 단어는 경우의 수 중에서도 덧셈 법칙 그리고 곱셈 법칙 이런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1분 만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면 곱해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해라. 이게 이론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90분을 수업을 어떻게 채우지? 라는 고민을 이제 현지 선생님과 이제 메일을 통해 소통한 끝에 선생님이 이론과 간단한 예제 문제를 설명을 이제 PPT에 띄우고 탄서로 설명을 하면서 해보자. 그리고 예제 문제 말고 연습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영재 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만들고 그 활동지를 나누어 주어서 풀도록 해보자, 이렇게 큰 틀을 가져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첫째 날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두 번째 수업한 사진인데요. 첫 번째 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 예제 문제들을 준비했던 거를 제가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저의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따라와줘서 현지 선생님께서 피드백 해주시기를 선생님의 설명을 줄이고 학생들이 나와서 풀어보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두 번째 날에는 그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생각보다 잘 흘러가가지고요, 활동지를 준비를 했었으나 그것은 그냥 아이들에게 아까 미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던 그 파일, 한국 문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파일 안에 담아서 이제 그냥 제공을 하고 숙제 형태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방향은 이런 흐름으로 가져갔고요. 수업 큰 틀은요,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우리 경우의 수를 세보자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수학 교과다 보니까 너에게 의미 있는 숫자 3개를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우선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서 저에게 의미 있는 숫자 3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영어로 또 설명을 해주고, 그럼 학생들아 너에게 의미 있는 3개의 숫자를 고르고 이유를 말해주렴, 이렇게 해서 발표자를 자원받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통을 했는데, 저 한 학생의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학생은 남학생이었는데 13을 골랐었습니다. 세 숫자 중에. 그래서 왜 13을 골랐느냐 했더니 테일러 스위프트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그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팬이어서 그 숫자를 덩달아 좋아하게 됐다, 이러면서 수줍지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눈빛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뭔가 그 애티튜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예시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그 후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그 1박 2일 프로그램이나 런닝맨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조금 차용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부분에 도입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 프로그램처럼 여행을 가려면 여행지도 선택해야 하고 경로도 선택해야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경우의 수를 고르고 또 계획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지를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갔고요. 그 뒤에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느낀 점입니다. 그 전에 제가 빼먹었습니다. 각 수업 마치고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었고요. 사진이 돌아갔습니다만, 그 다른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교구 활동 만드는 수업도 진행을 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S반과 T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T반이 무슨 말이냐면요, 각 학급마다 10S, 10T 이런 식으로 학년 뒤에 철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철자의 뜻은 그 학급이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T가 매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반이었고, S가 무엇이었죠? 화학? 네, 화학반이었다고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들도 사진 찍자 했을 때 기쁘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문양을 만들더라고요. 이건 두 번째 학교에서 교과 활동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에 많이 보셨던 그 투안호화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저희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네, 느낀 점입니다. 그냥 가장 단적으로 느꼈던 건 항상 아이들을 만나면 울림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들 말씀하셨던 영어로 수업, 베트남 교육과정도 처음 영재고라고 하는데 이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너무 커서 아이들을 만나도 너무 떨린 마음이 가득했었거든요. 교단에 섰을 때도 그랬는데, 근데 아이들이 본인들도 낯선 사람이 앞에서 낯선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또 따라와주고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고 수업을 마치고도 먼저 저희에게 와서 사진 찍고 싶다고도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도 좋은 감정들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어서 저희가 오히려 그 적극성이나 따뜻한 마음이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고혜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애티튜드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저는 항상 수업은 교과 내용만 전달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쭉 이어지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있는 선생님이 아닌 한 번으로 진행이 되는 특별 수업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안성희 선생님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문화나 제주의 특성이라든지 제가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참관을 했을 때에도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단지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요소구나 라는 거를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재학교와 일반학교 두 학교를 같이 가보게 되어서 들었던 생각이 특히 이 교구활동, 아까 미나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수학교과는 되게 교구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학생들에게서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영재학교에서는 한 35명 중에 4명, 5명, 6명 정도가 45분 내에 그 교구를 결국엔 만들어내는데 일반화를 하기는 조금 성급할 수 있습니다만 투한화 학교는 45분을 주어도 한 학생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차이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제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일반 학교에서의 티칭과 영재 학급 그리고 영재 학생들에 대한 티칭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실습을 통해 또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느꼈던 건 저희는 예를 들면 뭐 교생 실습이든 아니면 뭐 파트타임으로서의 강사로서는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은 많은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의 교육 경험이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교육자로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한번 약간 씨앗으로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답을 찾아가야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막하지만 그 길을 개척해 나가주신 든든한 선배님들 그리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앞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주시는 단장님들 그리고 그걸 모든 걸 가능케 해주시는 연구원님들 그리고 저에게 힘과 용기와 웃음을 계속 끊이지 않게 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떨렸던 첫 그 교육 실습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기회도 열심히 참여해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